반갑습니다. 7월 2일 장중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들은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좀 부담을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 기관 이런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그로 인해서 지지선을 확보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중점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밀리지만 않는다면 외국인이 매도를 하든 아니면은 난리 댄스를 추든 관계가 없겠죠. 근데 일단 다음 주 만기일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만기를 앞둔 상태 속에서 너무 많이 밀거나 또는 올라가거나 이런 부분들 없이 이번엔 좀 가두리로 가지 않겠는가 이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어쨌건 지지선을 확보하게 된다면 시장은 큰 변동 없이 움직이게 될 테니까 시장에서 참여하는 이런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네 이 생각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급은 여전히 관망세죠. 매도 규모가 확대된다거나 또는 매수 규모가 커진다거나 이런 모습들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냥 치고받고 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한쪽 방향으로 쏠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변동성도 또 작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단기 매매보다는 개별 종목 쪽 이쪽에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대형주가 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개별 종목, 재료가 있는 종목 쪽으로 많이 몰리게 되거든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차트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것 같죠? 그래서 차트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상승 반전을 꾀하긴 했습니다만 다시 내려오는 모습이죠. 그래도 시장은 상승세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음봉이 나온 상태인데 상승을 시도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대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시장 자체가 움직이기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변동성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굉장히 약한 작은 변동성 속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아닌 이상에는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들 기대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 매매를 하고자 한다면 이런 장에서는 그다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재료가 있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조금 커지는 그런 종목들, 즉 개별 종목들 위주로 대응을 해보신다면 단기 매매도 괜찮을 거고요. 또 중장기로 상승하는 패턴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분봉을 확인하면서 가도록 하죠. 분봉을 보시면 일단 상승 이후에 별다른 모습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움직임 자체가 지금 최근에 한 이틀여 정도가 큰 움직임 없이 가다가 장 막판에 밀었거든요. 이 부분들이 이제 수급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오늘은 이제 바로 수급의 변화가 아침부터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 지금 자리가 그냥 좀 잘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이 장 막판에 자꾸 쏟아지는 악재들이 있었고 또 거기에 수급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밀렸었는데 이번에는 장 막판에 나올 만한 악재들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요. 이미 다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급의 동향이 만약에 방향을 계속 지금처럼 유지해 버린다라면 주가는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종목에 대한 포인트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쪽이 조금 더 강하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코스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대형 위주, 그러니까 큰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작은 종목들 위주로 대응하시는 것이 코스닥에서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슷한 모양이에요. 더 강하게 오르긴 했었습니다만 그만큼 다시 내려온 모습이고요. 역시 지지선 같이 확보해 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형태의 모습만 본다라면 일단 시장에 대한 상승 패턴이나 기대감들은 여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위쪽에 누르는 압박감,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지지하는 지지선, 이 부분이 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 현재 시점만 딱 놓고 보면, 중시가 그냥, 재미없다. 그냥 별로 안 움직일 것 같다. 그냥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별로 미동도 하지 않는 그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이 건드려야 되는 것들은 이제 재료가 있거나 또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들 또는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길목을 좀 만들어 놓은 종목들 위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YG 플러스가 다시 상한가 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어제 이제 한한령에 대한 어떤 그 뭐 해프닝이다, 뭐 그냥 끝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한한령은 이미 작년부터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예측하면서 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YG 플러스는 어제 일단은 고점 라인대, 지금 현재 가격대 비슷한데요. 요 가격대에서 저는 절반을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넘게 수익을 일단 챙기는 모습이었는데, 더 올라간다라면 남아있는 종목들이 더 잘해주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신경 쓰지 않고 그냥 가셔도 되는 모습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SBI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또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인데,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있다거나 그런 형태로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다른 창투주들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뭔가 특별한 다른 재료가 있나 봤더니 이제 최대 주주가 CIS가 최대 주주에 오르면서 이제 최대 주주의 어떤 변경,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기업에게 뭔가 새로운 영향이 있을 것이다, 뭐 그런 기대감도 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베스트먼트가 올랐다고 해서 뭐 대성창투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제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덩어리가 아니라 특별한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한한령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한국 화장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아모레, 아모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지금 강하게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어제 같은 패턴에서 매도가 나오는 것이 대부분 정상인데, 이렇게 또 하루 만에 뒤집어지는 그런 덩어리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요것도 지금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또 봐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단기적으로는 어제 매도 포인트가 맞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늘 또 이렇게 반등이 나가게 된다면 또 다른 어떤 추세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한한령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 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일단은 공식적으로는 이 한한령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내용이고, 또 실질적으로 기업의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늘어나지 않고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그런 정도로만 본다면 주가라는 것은 일단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좋아지게 된다면 시장에 계속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덩어리, 재료가 나와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뭐 바이오 종목군들, 뭐 백신 관련한 이야기도 있어서 오늘 조금 강세 흐름 보이고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덩어리진 종목들, 그 다음에 개별적인 재료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는 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아차, 현대차 많이 오르지 못하고 있죠.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형주이기도 하면서 경기 민감주, 또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스러운 상황,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이런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이 주가가 하락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도 맞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조금 재료가 붙어있는 쪽으로 단기간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수급 동향 살펴볼게요. 외국인들 매도 확인되고 계시죠? 지금 1,500억 정도 순매도인데 계속 팔고 있어요. 지금 진정 상황이 아니라 계속 팔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진정을 해준다라면 상관없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대형주도 계속 약세, 주가 오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후 타이밍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은, 이미 금융투자와 뭐 연기금 이런 쪽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 포지셔닝, 즉 이 수급이 계속 매도로 확장이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위치를 유지해 줄 것이냐,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어떤 방향성에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 포지션을 잘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된다. 즉 레버리지나 인버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는 전략입니다. 자, 반면에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는 괜찮은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뭐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기관 쪽에서 뭐 레버리지도 팔고 뭐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인버스도 팔고 다 갖다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종목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 뭐 어쨌든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상승에 대한 폭이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하락에 대한 폭도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시장 방향성을 포기하고
종목에 집중하는 그런 개인 기관 투자자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뭐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샀는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수급 동향만 살펴보게 된다면 난 종목적으로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딱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그러면 매매 동향 살펴볼게요. 네, 어떤 종목들 매매했는지 우리가 좀 살펴보죠. 10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기관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를 매도를 했네요. W게임즈, 하이닉스 이런 것도 매도가 들어갔고요. W게임즈 좀 주가 많이 하락하네요. 네,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이런 쪽에 매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카오나 네이버는 일단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신고가 종목들은 함부로 팔지 말자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한국전력 같은 종목 이런 것들 이제 방어주적인 성격도 같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제 기관들의 움직임들이 시장의 방향성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종목들을 가지고서 뭐 이제 방어가 되는, 그러니까 약간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해지하기 위한 어떤 물량 또는 신고가가 나가는 종목 이런 쪽으로만 집중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이 바이오 쪽에 집중이 좀 되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백신 관련한 얘기가 있어서 바이오 쪽의 움직임들이 괜찮은 모습이고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 127,000원 딱 진행하는 모습이라서 네, 뭐 예상했던 대로 그냥 바로 땡겨서 가버리는 모습이었죠. 근데 시작과 동시에 이제 매수가 되셨다라면 어느 정도 수익을 좀 가져가셨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아침 시황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쪽에 악재가 있거나 시장이 폭락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주가가 좀 변동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지만 뭐 지금은 시장이 폭락할 상황도 아니고 바이오가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지금 SK바이오팜을 팔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관들도 아마 이쪽에서는 이제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요. 네, 아마도 매도가 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상장 이후에 나타나는 포지션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공모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주식들이 지금 이미 많이 올랐을 거란 말이에요. 수익이 제법 많이 나왔을 거란 이야기죠. 공모가 대비 지금만 하더라도 뭐 상당한 수익일 텐데 그것들을 일단 팔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시는 것은 사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단기적인 어떤 기대감, 그 다음에 단기적인 어떤 그 수익을 누리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물론 그런 열기가 뜨거워진 상태에서는 계속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올라간 물량들을 한정없이 받아줄 수는 없다는 이야기죠. 이미 가격도 이미 조금 많이 올라간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SK바이오팜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일단은 매수보다는 이제는 네, 매수 접근하지 않고 매도 포인트를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당분간은 뭐 주가가 좀 더 쫀득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상장 이후에 물량의 어떤 출회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참고하시고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한 아쉬움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후회할 때는 내가 해보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지나간 것, 그런 것들에 대한 후회이긴 한데 다시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약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아쉬웠었던 분들 또는 오늘 시작함과 동시에 매수를 못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냥 네, 이거 접어두세요. 이제 뭐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뭐 이렇게 해서 대기 물량 걸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이제는 다른 쪽으로 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오전 시황 전달을 해드렸는데 오전에 뭐 시황 자체는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 다음에 꼭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외국인 수급 동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만약에 지금 외국인 수급 동향이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될 수 있다라면 또는 매도를 줄여나갈 수 있다라면 다행히 지금 조금 줄이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렇게 줄여나가게 된다라면 시장은 반등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위쪽에 형성되어 있는 저항대를 넘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명심하시고요. 단기적인 어떤 그 작은 변동성 안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고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의 공략이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의 동향들은 우리가 마감 시황 때 또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편안하게 투자하시면서 좋은 수익률 한번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감 때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